수험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상크지아스입니다. 25년 공무원 국가직 시험 이후에 이제 수험생분들의 이제 방향성에 대해서 제가 좀 설명을 드릴게요. 지금 미리 좀 촬영을 해봤는데요. 먼저 국가직 시험을 보신 수험생분들 정말 고생 많으셨고요. 이 시기가 되면은 이제 시험 결과에 따라서 수험생들이 다양한 이제 방향이 나오게 됩니다. 저도 오랫동안 이제 공무원 강의와 그리고 학습 상담을 해보면서 이런 부분을 여러분들이 좀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다. 이런 부분을 제가 좀 조언 드릴게요. 자, 첫 번째, 혹시 이제 국가직 시험을 잘 본 수험생들 계시잖아요. 그런 수험생들은 이제 보통 이제 필기 점수가 잘 나오면은 이제 면접을 준비하겠죠. 뭐 면접은 다양하게 준비할 수 있습니다. 그냥 시중에 유명 면접 인강을 보셔도 되고요. 그럼 면접 인강을 보시면은 관련돼서 이제 기출 족보 다 얻으신 다음에 뭐 카페나 아니면 자체 그 면접 인강에서 스터디원들을 모집해가지고 이제 면접을 준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면접은 사실 그렇게 크게 어렵지는 않아요. 이미 기출 족보도 있고 연습을 하면서 교정을 하면 되거든요. 근데 이런 수험생도 계실 거예요. 저는 면접이 좀 자신이 없거나 전문 강사가 하나하나 다 도와주면 좋겠다. 그런 분들은 그냥 면접 전문, 공무원 면접 전문 학원을 추천드립니다. 뭐 노량진의 뭐 난송이 공무원 면접 학원 또는 이루다 스피치 학원 다양한 학원들이 많습니다. 그런 곳은 이제 면접 전문 강사분들이 그룹으로 이제 코칭을 해주거든요. 마찬가지로 기출 족보를 가지고서 시험 연습도 해보고 하나하나 다 교정을 해주기 때문에 면접은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사실 필기 점수가 좀 더 중요할 수도 있어요. 근데 이런 선생님들 계시죠? 지방직도 아직 시험을 봐야 하는 수험생들 계시죠? 국가직 목표뿐만 아니라 지방직도 이제 같이 준비하시는 분들 많이 계시잖아요. 그러면 이때 종종 붕 뜨시는 분들 계세요. 원래는 지방직까지 같이 보려고 했는데 국가직 점수 잘 나와가지고 지방직을 약간 소홀히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수험생분들은 면접을 같이 준비는 하시되 하지만 일단 어쨌든 국가직 점수가 잘 나왔기 때문에 국가직 면접에 좀 집중을 많이 해주시고요. 지방직 시험도 같이 병행을 잘 하셔야 합니다. 그 다음에 똥줄 라인 학생들 있죠. 컷을 겨우겨우 이제 넘길 학생들. 그 학생들은 이제 걱정이 많아요. 이거는 뭐 면접을 준비한다 하더라도 혹시 최종수 떨어지면 어떻게 될까? 근데 그런 분들은 어쩔 수 없죠. 면접 우수를 목표로 공부를 해야 되는데, 공부하는 게 아니라 면접 준비를 해야 되는데, 근데 사실 면접이라는 게 미흡과 우수는 받기가 쉽지가 않아요. 누구나 다 기출도 다 똑같이 있고, 다 면접 똑같이 준비를 하기 때문에 남들보다 면접을 잘 준비하는 건 쉽지는 않습니다. 보통은 이제 맞게 되는 거죠. 하지만 만약에 지방직을 시험 안 보고 국가직을 겨우 똥줄 라인으로 만약에 넘겼다면 어쩔 수 없죠. 면접을 최대한 많이 투자를 하셔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번에는 국가직 시험을 잘 못 본 수험생들도 계실 거예요. 그러면 이런 수험생분들 중에서는 첫 번째, 먼저 제도전을 좀 고민해 보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그러니까 국가직만 목표로 하시는 분들 많이 계시잖아요. 그런 분들이 사실 상담을 해보면은 가장 많이 걱정하는 게 이런 부분이에요. 과연 내가 제도전을 하면 합격할 수 있을까 내년에? 제도전을 한다고 하면은 실력 향상이 가능할까? 그러니까 이런 고민을 많이 하시는데, 근데 강사로서는 사실 상담을 해보면은 점수가 안 나왔을 때는 안 나오는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기본서 단권화가 제대로 안 됐거나, 기출이 분석이 제대로 안 되고, 해독도 제대로 안 되고, 삭제 작업도 제대로 안 되고, 단원별 적용 연습을 제대로 못했고, 시행착오의 기출 분석하는 것도 안 돼 있고 전보의 모의고사 연습 충분히 안 돼가지고 시행착오도 많이 하고 그러니까 이유는 분명히 있습니다. 반대로 말하면 만약 제도전을 한다고 했을 때 자신의 약점을 체크해서 보완하는 방식으로 하면 해볼만 합니다. 왜냐면 공무원 시험 합격생분들이 늘 항상 강조하는 게 이거예요. 공무원 시험이 어렵긴 하지만 객관식 시험이고 과목당 20문제 시험이라서 충분히 포기만 하지 않으면 합격할 수 있다. 제가 10년 이상 학생들이 계속 관리를 해오면서 합격생들이 늘 강조하는 부분이 같습니다. 그리고 지방직 목표로 하시는 분들 계시죠. 그런 분들은 이번 국가직 시험 잘 못 봤다고 너무 기죽지 마세요. 왜냐면
국가직 시험과 지방직 시험은 다릅니다. 국가직은 이제 전국 단위 싸움이잖아요. 하지만 지방직은 뭐죠? 지역별로 나뉘고 다시 지역에서 직렬별로 나뉘고 그리고 경쟁자 분들도 뭐 다 눈치 싸움하면서 다른 도시로 이제 좀 다른 지역으로 지원하시는 분도 계시고 그러니까 지방직은 뿔뿔이 흩어지기 때문에 지방직에서 점수가 올라가지고 합격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고요. 또 연고지가 워낙 중요하기 때문에 국가직과 지방직 둘 다 붙어도 지방직에 가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그래서 만약 국가직 시험에서 점수가 안 나왔다고 하면은 이번 시험에서 안 나온 이유를 분석을 해가지고 다시 지방직 시험을 이어서 공부를 하셔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때 참 많이 붕 떠요. 시험을 잘 보신 분들은 또 잘 봐가지고 붕 뜨고 시험을 못 보신 분들은 불안해가지고 공부를 못 합니다. 제가 오랫동안 공무원 이제 강의와 학습 상담 그리고 관리를 하면서 수험생분들에게 역전의 기회가 반드시 생깁니다. 첫 번째, 막 TO 발표될 때, 또 그때 불안해서 공부 못하시는 분들 많이 계시고요. 두 번째, 경쟁률 나왔을 때, 세 번째, 국가직 시험 이후. 국가직 시험 이후로 멘탈이 흔들리는 분들 많이 계시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은 흔들리지 말고 이어서 공부하세요. 아니, 국가직 시험에서 점수가 잘 안 나왔어요. 그러면 그 약점을 체크하고 보완해서 공부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멘탈 관리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시험을 포기하거나 아니면 취업하고 나서 공무원을 계속 이어서 직장인으로서 공부하려는 분도 계실 거예요. 관련해서 좀 설명드릴게요. 먼저 이번 국가직이 잘 못 봤어요. 그럼 누군가는 포기하는 분도 계실 거고 아니면 일단 취업을 하고 나서 취업한 상태에서 직장인으로서 공무원을 공부하겠다. 정말 다양한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근데 저는 생각했을 때 저는 오랫동안 이제 강의도 해보고 학생들의 관리도 해보고 해보면은 취업을 일단 해요. 학생들이 뭐 경제적인 이유도 있겠고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근데 나중에 다시 공무원을 다시 시간이 지나서 다시 준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사기업에 들어가면은 공무원 계속 비교가 되는 거예요. 연금, 정년, 그리고 여자분들은 육아휴직, 그리고 신용, 막 나중에 막 은행에서 막 대출 같은 거 받을 때도 공무원이라는 그 신원 보장이 무시를 못 하거든요. 제 아내도 공무원이지만 공무원은 장점이 많습니다. 그래서 보통 사기업을 다니신 분들은 공무원을 좀 선호하는 편이 많아요. 그래서 다시 추후에 다시 또 공무원 준비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약간 이렇게 좀 조언 드릴게요. 혹시 취업을 해요. 포기를 하는 건 상관없는데 만약에 취업을 하고서 공무원에 대한 아쉬움이 있다? 그러면 직장인 공부법으로 공무원을 계속 공부를 해주세요. 일단 직장인 수험생들 제가 합격을 시켜보니까 직장인 수험생들은 평일날 공부할 수 있는 시간이 한정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일단 과목은 보통 한 과목 정도만 공부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직장 끝나고 나서 밤에 공부하기 힘드신 분도 계실 거예요. 너무 피곤하고. 그런 분들은 새벽 공부를 추천합니다. 저는 강사라서 어쩔 수 없이 미라클 모닝을 강제적으로 오랫동안 해왔지만 새벽에 공부를 하게 되면 좋은 점은 뭐냐면요. 방해 요소가 없습니다. 밤에 공부하는 것보다. 그리고 직장이 만약에 좀 멀거나 하면 그냥 아예 직장 근처에 스터디 카페나 그런 데를 좀 그냥 새벽에 그냥 빨리 가세요. 출근하세요. 그리고 거기서 공부를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과목수를 좀 줄이시고요. 그리고 독학으로 공부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미 공부를 좀 해봤잖아요. 그래서 차라리 좀 인강을 최소로만 하고 교재에 해설이 좀 잘 나온 교재로 여러분들이 좀 공부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직장인 수험생들이 약간 유의할 점이 뭐냐면 너무 조급하게 계획 찾지 마세요. 어쨌든 여러분이 경제활동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좀 현실적으로 좀 수험기간 여유있게 좀 잡고 직장생활 하면서 경제활동 하시면서 공무원 시험을 같이 준비하는 거예요. 실제로 현재 공무원분들 중에서도 본인의 직렬 또는 지역이 잘 안 맞아가지고 현직 일을 하면서 다시 공무원 준비하시는 분들 많이 계시거든요. 그래서 직장인 수험생분들은 직장인 공부법으로 여러분들이 시험을 좀 중단하지 마시고 왜냐면 그 중단하면요
빨리 까먹어요. 그동안 공부했던 거. 그냥 이어서 공부를 해주세요. 하면서 공무원을 포기하지 않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마무리 좀 조언 드리면요. 사실 여러분들이 지금 뭐 당장의 시험 결과보다 이제 중요한 거는 앞으로의 방향이 참 중요한 것 같아요. 면접 준비하시는 분들, 면접 철저하게 준비해 주시고, 지방직 같이 준비하시는 분들, 지방직 포기하지 마시고요. 그리고 제도전 한다고 했을 때, 작년과 똑같은 방법으로 공부하지 마시고, 공부하면서 자신이 느낀 약점, 그리고 취약한 부분을 체크해가지고 반드시 보완하면서 공부해 주시고요. 그리고 직장인 만약에 공부를 한다 그러면 직장 일과 같이 병행해가지고 꾸준하게 공부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하나 세세하게 제가 조언 드리면 너무 길어지기 때문에 일단 좀 간단하게 좀 제가 조언 드렸는데요. 여러분들이 공무원을 만약에 진짜 하고 싶다 그러면 공무원이 되고 싶은 이유를 늘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럼 그게 하나의 어떤 동기부여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꿈을 위해서 여러분이 포기하지 않고 노력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